컨트롤-C, 컨트롤-V, 복사와 붙여넣기,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단축키죠.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원본을 언제든 몇 개든 복제하는 디지털 세상. 불법 복제가 손쉬워 공짜가 될 뻔했던 디지털 콘텐츠는 최근 NFT의 등장으로 그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이 한번 쓱 적용되고 나니 트위터 창시자 잭 도시의 트윗 한 줄이 32억 원에 팔리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돌그림 하나가 34억 원에 팔렸습니다. 홀리몰리 과카몰리. 게임주와 엔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NF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선언한 기업들의 주가가 몇 달 새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광경을 이미 목격하셨을 텐데요. 대체 NFT가 뭐길래 이토록 놀라운 금액이 오고 가고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일까요?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트윗 한 줄이 32억, 디지털 자산, NFT가 뜨는 이유.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암호화폐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슈퍼스타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셀카를 찍어 보내준다고 해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여기에 당첨되어 전 세계 단 한 명의 팬에게만 주는 스타의 셀카를 받았습니다. 우와!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가치를 지니지만 인터넷에 나 슈스 셀카 받았다 라고 올리는 순간 이 디지털 이미지는 순식간에 복제되어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복제품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NFT는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디지털 사진만이 정말로 원본이고 진품이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 증명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고유성의 증표를 만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복제 불가능한 희소성을 디지털에 부여할 수 있다는 간단하고도 놀라운 생각. 이것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2015년 돈촉이 좋은 두 남자 맷 홀과 존 왓킨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인 데브콘에서 공개된 이더리아 프로젝트에서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캐릭터를 판매하는 플랫폼 라바랩스를 설립하고 크립토 펑크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머리통들은 총 5개의 캐릭터, 남자, 여자, 좀비, 유인원, 외계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본 캐릭터 위에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의상 등 다양한 속성이 랜덤하게 들어가 있고 이 종류는 무려 1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바랩스는 이 중 9,000개를 무료로 뿌렸다고 하는데요. What? NFT 개념이 아직 생소할 때니까 일단 어그로를 끈 거죠. 이후 여러 산업 등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NFT에 쏠리기 시작하고 내가 드레인인 NFT에 최초로 나온 캐릭터가 있다면서? 1만 개만 발행해서 완전 희귀템이래. 소문이 퍼지며 크립토 펑크의 캐릭터들은 가격이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선글라스에 금빛 피어싱을 한 청년은 6억 4,367만원, 스포티함이 느껴지는 애꾸는 아저씨는 9억 7,797만원, 새빨간 눈의 좀비는 홍콩의 경매장에서 3,385만 홍콩 달러, 약 51억에 낙찰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고가를 자랑한 캐릭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에일리언이라 불리는 크립토 펑크 샵 7523으로 소더비 경매에서 1,180만 달러, 약 13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닐수록 비싸네? 인간이 아닌 캐릭터들이 더 비싼 이유는 역시나 희소성. 크립토 펑크는 1만 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남자 6,039개, 여자 3,840개, 좀비 88개, 유인원 24개, 외계인 9개로 수를 제한시켜서 수집가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한편으로는 아니 이런 픽셀 녀석들을 이 가격에 싶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NFT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좋아! 처음 해보셨던 돌덩이 기억나시나요? 바위 형상을 한 NFT 이더락도 이때 등장합니다. 이더락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바위를 이렇게 소개하죠. 이 가상 바위는 판매와 구입 외에는 아무 목적도 없다. 단 게임에서 유일한 100개 바위 중 하나의 소유자라는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듣다 보니 좀 킹받는데? 이렇게 NFT 붐이 열렸습니다. 2017년 크립토 펑크를 시작으로 입소문을 쌓아오던 NFT 시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거래소 댐레이더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까지 NFT 거래량은 25억 달러, 한화로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죠. 아니 근데 이미지 하나 사고 파는데 왜 돈이 몰리는 거야? NFT는 단순히 이미지에 국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주소 삽입을 할 수 있다면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동영상, 음원, 디지털 미술품 등 다양한 매체를 디지털 원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NFT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씬은 바로 미술씬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미술품은 고유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니까요. 이제 온라인
아트들도 NFT 기술을 통해 정품 인증이 가능하니 미술 작품들의 NFT 경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비플이란 예명을 쓰는 마이크 윙켈만의 작품으로 그는 자신이 5,000일 동안 그린 그림을 300메가 정도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NFT로 등록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3월 11일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6,930만 달러,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렸습니다. 실물 그림도 아닌 이미지 파일이 수백억 소리 나는 가격에 팔린 것입니다. 이 경매로 마이크 윙켈만은 단숨에 지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매가를 기록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NFT 기술은 게임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입된 영역은 역시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죠. 2017년 11월에 출시된 크립토 키티는 NFT를 활용한 최초의 게임입니다. 가상의 고양이를 수집하여 육성, 교환하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교배를 통해 희귀한 고양이를 만들어 다시 재판매하는 재미가 있죠. 대표적으로 크립토 키티 드래곤은 2018년 9월 한화 약 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게임으로 돈을 번다고? 게이머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 플레이 투 언 이하 P2E라고 불리는 이 아이디어는 게임 회사의 재화, 캐릭터 등을 모두 NFT화 시켜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P2E 기반 최초의 게임은 엑시 인피니티로 엑시라는 캐릭터를 수집하여 전투를 통해 육성하고 캐릭터 간 교배를 통해 더 좋은 스킬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임입니다. 게이머들은 인피니티 게임을 플레이하며 획득한 AXS와 SLP 토큰과 엑시 NFT를 마켓에서 판매하고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통해 거래를 하여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시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위메이드의 주가 상승 이유도 위메이드가 출시한 미르포가 P2E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제 국내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NFT를 수익화 모델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에서도 NFT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TS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지분 교환을 통해 BTS 콘텐츠를 NFT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 달 새 주가가 40%나 상승하기도 했죠. 이처럼 이제 아이돌 팬들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인증받은 아이돌 굿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기획사 YG, SM, JYP뿐만 아니라 FNC도 NFT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아티스트가 직접 본인의 창작물을 NFT로 등록하고 그것을 팬이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에이전시와 아티스트 그리고 팬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좋아하는 가수의 LP를 모으던 시대에서 CD로 디지털 스밍에 이어서 색다른 방식의 팬 문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NFT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NFT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과 NFT 관련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죠. 직접 거래를 하고 싶다면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 거래를 위해 계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지갑의 종류는 무려 122가지. 계좌를 만들 때도 어떤 은행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다양한 디지털 지갑 중 나에게 맞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보면 좋겠죠? 나만의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셨다면 이제 NFT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NFT 거래소는 대부분 외국 플랫폼이고 국내에서도 NFT 거래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과 함께 베타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스크롤을 앞만 굴려봐도 뭐가 좋고 나쁜지 가치평가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분들은 NFT 관련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FT 활용해서 살펴보신 종목들, 게임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코인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NFT 시장이 커지게 되면 덩달아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코린이들의 동반자 업비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최근 NFT의 상승세를 얻고 석 달간 24%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NFT 관련주에 투자가 어렵다면 12월 2일 뉴욕 증시에서 출시된 NFT 테마의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지성 매수를 한 뒤에 껄무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하겠죠. BNKTV 유튜브에서 그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황금빛 미래가 기대되는 NFT의 세계, 문제는 없을까요? 최근 NFT 관련 사업을 내걸고 주가가 고공행진하던 게임, 핀테크 업체들. 하지만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한 이후로는 변동성이 커지며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도 변동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첫째로 디지털 파일이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오라클의 CEO 시나 에스타비는 잭 도시의 첫 트윗을 32억 원에 구매한 구매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의 트위터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루아침에 디지털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놓은 주식이 상장 폐지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NFT의 개념을 짚어보겠습니다. NFT는 진품 증명사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데이터는 저작물 거래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NFT는 저작물의 위치와 설명, 링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저작물이 전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트위터 서비스가 종료되면 잭도시의 첫 트윗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내가 NFT를 구입한 플랫폼이 종료되거나 그 플랫폼이 웹사이트 도메인 갱신을 안 한다면 내가 구입한 NFT의 링크가 순식간에 갈 곳을 잃고 접근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What? 기술이 발전해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플로피 디스크에 든 파일을 열어보기 힘든 것처럼요. 나날이 업데이트되는 운영체제의 호환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범죄 이용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새로 나온 기술은 보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NFT 투자에 필요한 전자지갑이 사이버 사기와 해킹의 집중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지파이와 니프티 게이트웨이와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해킹된 계정으로 NFT가 거래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NFT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해당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했지만 NFT를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디지털 세상이 무릇 그렇듯 해킹과 버그에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자지갑은 사기꾼이 이용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블록체인이 탈중앙적 구조이다 보니 사회의 제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만큼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수사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NFT 발행으로 인한 전력 소비 및 환경 문제와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NFT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저작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꿈만 같던 가상현실 세계가 부쩍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 신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포모 현상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포모란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잘 모르는 채로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포모라고 할 수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생소한 용어와 과열된 분위기에 마냥 휩쓸리는 포모가 아니라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할지 현명히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NFT 편이 유익하셨다면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